Q&A 들었던 이야기 좀 들어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는데, 이 김장을 100번 쓰면 어떻게 돼요? 아마 100번 쓰면 100점 나올 거예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근데 이 100번 쓰면 어때요? 묻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쓴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안 쓴 사람이고, 써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알 텐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댓글에서, 이 김 싸는데 5시간 걸리는데 100번 쓴다는 사람이, 이 사람은 딱 한 번 써본 사람이에요. 5시간짜리. 근데 5시간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5시간 만에 다 끝냈다. 이건 거의 천재급인 거야.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에 Q&A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요, 인강생들 들어가 좀 해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하라는 게, 인강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법 어렵다고 안 하고 뒤로 제껴놔요. 인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 6월, 7, 8월 대충 들어서 한 40점만 맞아야지 100% 과락입니다. 50점 맞아야지 이 사람도 과락입니다. 죽으라고 해서 50점 맞는 거예요. 남들은 죽으라고 해서 50점 맞는 거고, 나는 그냥 구경하고 놀았으니까 40점 과락이 정당한 거예요. 법학은 정직합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슴에 담아뒀던 말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밀어놓고 놀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공법 이제 하시려면 11월, 12월 인문강의부터 들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3, 4 듣든지 5, 6 듣든지 무조건 인문강의 듣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이 공법이 좀 흔들리잖아요. 인문강의 들어봐요. 여러분 입에서 감탄사 나와요. 인문강의가 이렇게 강의가 잘 됐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확 다져줄 겁니다. 아셨나요? 기초가 흔들릴 때는 다시 인문강의로 이맘때 보라 걸고 인문강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초가 흔들릴 때 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 강의 듣고 어느 단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문 강의가 이런 강의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셨죠? 공법이 힘드신 분들은 인문 강의 듣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 힘들다고 많고 양도 많다고 그래서 나도 알아, 양 많은지. 세포 선생님이 그랬대. 민법에 반만 투자해주면 세포 점수 잘 나올 텐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 민법에 10분의 1만 공법에 투자해도 점수 잘 나올 텐데 10분의 1도 투자 안 해요. 공법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점수가 올라와 있어요. 처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겁만 먹고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꼬드기려고 오늘 왔잖아. 9개에서 13개 정답 나오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명과락이네. 여기다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나씩 여기다 익힘장 해 나가시라고. 그 익힘장을 지금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익힘장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혼자서 하기 분명히 익힘장도 벅차요. 그렇게 맞춰주면 좋겠네요. 자, 정비법 들어갑니다. 노후불량한 건축물입니다. 중을 기준에서 몇 년까지 사용하여서 40년. 자,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보수 보강인가요? 신축비보다 클 걸로 예상되라. 보수 보강비와 무엇을 비교하니까? 신축비를 비교하니까 뭐가 더 커요? 보수 보강. 뭐라고요? 보수 보강. 보수 보강 몇 자? 몇 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에서 준공도는 몇 년에서 몇 년? 20년에서 30년 이하에 보면서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나머지 노후불량 건축물은요, 이렇게 내지비련이 하고 읽어서 기분 나쁘면 노후불량. 내지비련이 하고 읽어서 기분 나쁘면 뭐라고요? 노후불량. 그 다음에 노후불량은 시험 문제는 이것밖에 없네요. 보수보강 몇 자? 몇 년? 40년. 딱 그거 하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20년, 30년과 맞교차 시킬 테니까 기준점을 잡으세요. 보수보강 몇 자? 4자. 몇 년? 40년. 자,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했나요? 몇 년마다 수립했고요? 10년.
재검토는요 5년. 공법에 재검토 다 몇 년? 5년. 투기 과일 주고만 훅 1년. 이렇게 점검하시고. 자 3번 별표하시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하고 나오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장이라 했던가요? 정비기본계획은 5장에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수립하고 10년. 몇 년마다 재검토했어요? 5년. 하여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국장에게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라고 뭐 했어요? 보고. 자, 군수가 없는 이유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너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 안 하는데 일개 군 단위가 수립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포인트. 정비 기본계획을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꼭 기억하시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며 지방의 의견 청취는 며칠? 60일 내 지방도시는 심의 의견 청취하고. 자, 지방의 의견 청취가 나왔는데 이것도 정리할까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의견을 제시하죠. 의견 제시한데 다 며칠이에요? 30일. 다 며칠이요? 30일. 도시 정비법만 60일. 요 도시 정비법만 60일. 도시 정비법이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하라고 60일 줬고요. 나머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다 며칠? 30일. 도시 정비법만 6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안전진단 나오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진행합니다. 무슨 사업이세요?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가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안전한가 진단만 하면 돼요. 기반 상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때 안전진단은 입안 제한하기 전에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요청하면 10분의 1 안전단 실시해야 돼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제한은 얼마 이상의 동의로 제한했고 3분의 2 제한하기 전에 안전단 요청은 10분의 1 안전단 요청은 10분의 1 제한은 3분의 2 구별하시고 안전단 제한하기 전에 안전단 요청했죠? 그게 얼마? 10분의 1 안전단 요청했으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며칠에 알려주고 30일. 여러분 30일에 실시해요? 여부 결정이요? 여부 결정입니다.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며칠 내? 20일 내 조사 결과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주고 20일 내 제출. 이건 중요한 게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 요청 몇 분의 몇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됐네요. 자, 5번 정비계획 입안 제한. 자, 제한은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자,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입안되지 아니하면 제한할 수 있고요. 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4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반영 통보 며칠? 60일. 플러스 며칠? 30일. 여러분 제한이 3번 나온 거 아시나요? 제한 3번 나왔죠? 자, 국토계획법 기억나세요? 반영 통보 며칠? 45일. 플러스 며칠? 반영 여부 통보했죠? 자, 도시개발법은요? 1개월 플러스 몇 개월? 1개월. 1개월 플러스 몇 개월? 1개월. 방금 도시정비법은 60일 플러스 며칠? 30일. 자꾸 묶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논점들이 보이니까. 묶어내야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은 45일 플러스 30일. 개발법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정비법은 60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1번에 정비계획 수립. 그럼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수립한가요? 며칠 성공남? 30일. 이거 기억나요?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지금 여기 나오는 무슨 계?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저 뒤에 뭐 나오죠? 관리 처분계획. 광기 정관. 며칠? 30일. 광역 도시계, 기본계, 정비계, 관리청계 며칠? 30일. 쓸 필요 없잖아요. 맨 앞에 있었잖아요. 이 정도 페이지는 하루에 잠깐 쭉 보죠. 여러분 1시간 이내에 볼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의견 제시 며칠? 여기만 60일. 그 다음에 공법체계 주민설명회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오직교수에다 써놨을까? 여기만 나와. 공법의 주민설명회는 어디만 나와요? 정비계획. 정비계획만.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수립할 때만 주민설명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정비구역도 기득권보호 30일 내 신고합니다. 기득권보호 며칠에 신고요? 30일. 자, 정비구역 해제가 있는데요. 둘로 나뉘어져요. 해제 요청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 의무와 해제할 수 있다로 나뉘어진데 둘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제해야 한다, 의무만 제대로 파악하면 돼요. 암기를. 그때 암기하실 때 이렇게 딱 암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추진위원회 안 보이면 3년. 토지는 소유자가 시행 그럼 몇 년? 5년. 이건 이제 재개발 사업이죠. 토지는 소유자가 시행한 것은 몇 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조합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여기 읽어봐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안 보이면 3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일을 안 했다 그러고 나올 거예요. 그럼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단어가 안 보이는데 뭐 조합 설립 인가가 없다면서 일을 안 했다고 나면 3년. 자, 문장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고 20인 미만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어떤 거냐면요. 사유가 꽤 많은데 방법이 이러네요. 자, 여러분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자,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 추진사항 보니까 도저히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다. 몇 프로 이상의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30%. 몇 프로 이상의 요청이요? 30%.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가요? 목적 달성 못했나요? 30% 이상의 요청이 있나요? 그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력 계량 방식입니다. 자, 자력 계량 방식은 게 뭐냐면 주간견사업에서 스스로 보전 정비 계량하는 거 있죠? 그때 주간견사업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이 안 됐고 10년.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과반수. 그럼 해제할 수 있고요. 추진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이미 동의한 자들 중에서는 얼마? 2분에서 3분의 2. 동의한 자 중에서 2분에서 얼마요? 3분의 2 범위에서 정하고. 추진회가 구성됐나요? 조합이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얼마? 과반수. 자, 이렇게 됐네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더라.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다. 몇 프로에서 요청? 30%. 일단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세요. 과도 가지고는요, 목적 달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몇 프로밖에? 30. 아니, 뭔지 단지는 모르겠는데, 과도요, 시칼이요. 과도 가지고는 목적 달성을 몇 프로밖에 못해? 30%. 나머지 동의 붙으면 할 수 있다. 근데 동의가 다 못 붙어서 과반수. 근데 동의한 자 중에서는 2분에서 3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해제해야 한다. 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도 목적 달성 못하더라. 30% 이상 요청이더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합 설립 인가에서 우리 요거 기억하시는데 오늘 공법 들으면서요.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에는 있다 없다? 없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있습니다. 몇 자?
몇 명? 5명.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이혼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이혼에서 시정수 등에 뭘 받고? 승인. 추진위원은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나 관련서를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조합에 인계.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밖에 없네요. 추진위원회 5자 5명, 그 다음에 조합 만드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만들고 있는 회사, 만들어진 회사. 그래서 얘가 한행이나 얘가 다 포괄, 승계. 그럼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 넘겨야 되겠죠? 인수인계 며칠? 30일. 이렇게 됐네. 자, 여기 조합도 법인인가요? 그러면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며칠 내? 30일. 개발조합도 30일. 정비조합도 30일. 주택조합은 며칠 내 등기해야 되죠? 아, 등기 안 해요.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법원 판례가 주택조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이다, 아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법인격이 부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봐줘요, 대법원 판례가. 그러나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꼭 며칠 내 등기해야 30일. 등기해야 성립되고. 됐나요? 예. 예, 마지막 시간에 내자스만. 다 끝나가는데. 예? 강화도에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오랫동안 했다며. 나는 더 멀리서 왔잖아. 그럼 더 해야겠네. 그죠? 개인이 진도 못 빼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천천히 해야겠다. 등기는 있잖아요. 30일 해야 되는데. 주택자 등기 안 해? 안 해. 이렇게. 나 그거 보고 있었거든, 강의.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려고. 오바된다 막 나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뭐라고요? 재건축. 자,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자, 재개발 이렇게 보세요. 1, 2, 3, 4. 빨리 1, 2, 3, 4.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1. 숫자 조합한 데는 내가 기재라니까. 다시 1, 2, 3, 4.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처리됐나요? 예, 1, 2, 3, 4. 그때 요 단어만 기억해도 시험 문제 찍을 만한데요. 출발이 소유자의 얼마를 출발해요? 소유자 얼마요? 4분의 3. 소유자 얼마요? 4분의 3. 여러분, 재건축 들어갑니다. 각 동별로는 얼마고? 과반수. 전체 얼마? 4분의 3, 4분의 3. 변경은 3분의 1.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리모델링 생각해봐요. 리모델링 할 때 동을 리모델링 하면 3분의 2였나요? 자, 전체 할 때 한번 봐봐요.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그럼 리모델링이 큰 사건이에요? 재건축이 큰 사건이에요? 여기는 리모델링이잖아요. 재건축이 더 큰 사건이죠. 재건축은 더 큰 사건이라 이대로 3분의 2가 얼마로 갔어요? 그대로 과반수 가고. 단어의 뉘앙스가 재건축은 폭파잖아요. 리모델링은 살렸잖아요. 골격을. 리모델링은 얼마로 갔고 3분의 2. 재건축은 4분의 3. 오늘 이런 생각 처음 해봐요? 나는 강의하면서 한 것 같은데 계속. 하여튼 이렇게 됐답니다. 아셨죠? 네. 변경은 3분의 1. 근데 주택단지가 밖에서 합니다. 그때는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3분의 1. 연결고리 가져가는 거 준비하시고. 자, 대운회입니다. 조합원 수가 몇인 이상이면 100인. 대운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이거 두어. 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여기는 두어야. 오늘은 법정대리, 여기는 법정대리, 개발법은 임의대리. 맞잖아요. 개발법은 둘 수 있다. 여기는 두어야 한다. 예, 법정대리, 임의대리 인상 쓰네. 민법이 이렇게 싫었어? 민법이 제일 쉽다며, 시작할 때. 여러분 11월 달에 뭐라 했냐면 민법은 다 들리는데 공법은 안 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은 지금도 안 들리는데 민법은 들리는 줄 알았는데 속았고.
1대1인 줄 알았는데 5,100만 대 5,100만이었잖아요. 공법은 조금만 더 하면 1대1이에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수만 잡아내면 돼요. 예외 싹 버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6, 70%가 됩니다. 자, 다시 잘 듣고 잘 따라오세요. 수업 시간에. 총회 의결은요. 예상 문제를 하나 볼까요? 우리 총회 의결할 때 10% 이상이 직접 출석입니다. 몇 프로요? 10%. 근데 20%짜리가 대통령령까지 해서 4개가 있더라고요.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자, 창립총회,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총사관이 있었는데 대통령령이 하나 추가돼요.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총사관 사업비 20%. 대통령 이게 들어왔어요? 오이선다가 찾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찾으라고 막 자꾸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막. 총사관 사업비 몇 프로 이상 직접 출석? 20%. 창립총회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사업비 몇 프로요? 20%. 자꾸 문제 내드릴게, 이제부터. 아셨죠? 총사관 사업비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 2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나머지 몇 프로? 10%. 총사관 사업비는 몇 프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자,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제한 능력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해소 받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 유예 중에 있는 자가 있었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100만 이상의 형해소 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년. 조합의 임원, 전문적 관리될 수 없다. 10년으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결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결격이었고요. 그 조합 임원 중에서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 임원의 결격에서 임원의 자격 요건. 그럼 조합장, 이사, 감사는요, 일단 1번, 2번 요건을 갖춰야 돼요. 1 또는 2.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몇 년 이상 거주?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1년 거주, 5년 소유. 둘 중에 하나 충족해야 돼요. 다시요.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 년 거주? 1년 또는 몇 년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 충족했나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조합장은 언제까지? 관리청계 인가 받을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거기 거주하라고. 바지 세우지 말라고. 영업이면 그때까지 영업해야 되나요? 통닭 귀신하고 불법 대화해야 되죠? 술 마시면서 둘이? 이렇게. 다시. 조합장, 이사, 감사는 거주 몇 년? 또는 소유 몇 년? 5년.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죠? 근데 조합장은 요거 플러스 관리청계 인가 받을 때까지. 인가 후 철거인가요? 그럼 철거할 때까지 거주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인가요? 자, 주거환경 사업에서 요 동의자 수 가로놓기까지 독립한 문제 나온 거 아시죠? 주거환경 사업. 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 방식이면 전면 철거 방식인가요? 전면 철거 방식인데, 자,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고요? 3분의 2. 약자보, 신속시행. 다른 것은 조합 만들려고 4분의 3 동의받을 때 얘는 3분의 2 신속시행이죠? 세입자 세대수의 얼마 동의? 과반수. 이거 약자보죠? 약자보로서 얼마 동의요? 과반수.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같은 소유자의 얼마 이하면 요 동의 생략할 수. 왜 그러면 달동네는 8, 90%가 세입자죠. 2분의 1 이하면 50% 이하죠. 먹고 살만 하다. 요거 됐나요? 예. 전체 지배는면요? 없어요. 전체 생략이요. 전체 생략. 아무 동의 없죠? 천재 지배는 동의 있다 없다? 없다. 전체 동의 생략. 천재 지배는 동의 생략입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9번 주거환경 개선사 묶기 좋겠네요. 자, 주거환경 사업을 환지 방식이나 자력개발 방식, 이런 주거환경 사업 시행 방식이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방식 한번 공부할까요? 자, 읽어봐요. 환지 방식, 자력개발 방식, 수용 방식, 관리처분 방식, 혼용 방식, 짬뽕.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이면서 못하는 방식 관련. 꼭 대사를 끌어내야 그래 그냥.
거기까지 기억나요? 그때 환지 방식과 자력 개발 방식은 몇 종? 2종 일반 주거죠. 돈이 적게 드니까. 관리 처분 방식이나 수용 방식은 수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몇 종? 3종 일반 주거제로입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요? 환자 2명 일반 병실, 환자 2명 일반 병실. 또 내가 꼭 한번 내드릴게 전용으로. 달동네는 주거환경이 양호해요. 앞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아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 2명 일반 병실. 종로에서 강의할 때는요, 관수 3동. 종로학원이 관수동이거든요. 종로방문가게. 관수 3동. 3동 됐나요? 예. 자, 분양 통지하고 나오는데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계, 건축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 건축계획이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며칠 내? 120일 내에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에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일관심을 뭐해라? 공고. 여러분 공고할 때 요 분담금 추산에까지 공고하는 것 아니다. 분담의 추산을 공고해요? 안 해. 분담금 추산에는 공고해 안 해? 안 해. 아니 성진이는 추정 분담금이 성진이는 1,000만 원, 덕수는 억, 백중이는 2억. 부동산을 몰라서 이러고 하면 돼 안 돼? 안 해 이런 거. 아셨죠? 네.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부담금의 추정 분담금은. 그건 통지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통지는 하되 일관심으로 공고는 안 하죠? 추산액은 일관심으로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되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 분양 신청 기간은요. 통 362. 통지하는 또 며칠? 30일, 60일. 연장 며칠? 20일. 요 통을 못 찾으면 통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통 362. 요걸 어떻게 내냐? 사업시행계 인가고시도 30일, 60일 다 틀렸고요. 통 362. 아주 나 혼자 흥분하고 난리 났네. 통 362. 아예 끝이라고 진도 빼면 안 돼서 천천히 하려고 했어. 더 멀리서 왔으니까 늦게 가도 된다며. 통 362. 됐죠? 예. 아, 이건 요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수식어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전제 조건과 정비사업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 청구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됐나요? 분양 대상자가 됐죠?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분양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하고 내보냅니다.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일반 분양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았어요. 예? 위례 신도시에다 받았어요. 송파.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 받아요? 5년 내에 받아요? 못 받아요? 5년 내에 받아요. 전제 조건이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어디서? 무엇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됐잖아요. 청약 통장 가지고 일반 분양 받은 게 아니고 이러고 나서 5년 내에 분양 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이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 분양 대상자가 됐으면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송파 유래 신도시 도시개발하는 데서 내가 분양 대상자 됐어요. 투기과열지구 상관없어요. 5년 이내도 난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역은 돼요. 역은. 아셨죠? 이거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자, 일반 분양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요 두 조건이란 거죠. 투기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뭐다? 정비사업이다. 투기과열지구고 뭐라고요? 정비사업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되고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5년 이내는 분양 청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5년이죠.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전제 조건. 예? 예. 합격하고 질문 들어요. 맨날. 좀 제대로 좀 배워놓지. 그 다음에 합격하고 공부까지 다시 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충 시험 받고 자격증 땄는 애가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실무 강의 들었는데 돈 되는 땅 강의 들으니까 그거 듣고 있더라. 그거 듣고 또 돈 되는 땅 또 들어야 돼. 하여튼 학교 가면 돈 되는 땅 강의 해줘. 나중에 해줄게. 지금 공부해. 자기 좀 더 따야지. 합격 축하드립니다. 뭐 합격자 명단 안 해요? 지금 거기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한 3,000명하고 여기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계 인가고시 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종료 전에 철회한 자, 관리청에다 대서 제외된 자, 5년 내 신청할 수 없는 자와 손실보상 협의. 손실보상 뭐라고요? 막 와서 물어. 선생님 다구리가 나오는데 다구리가 어디서 나오죠? 한번 맞아볼래요?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집단 다구리 90명 이상이 때려야 다구리예요. 관리청은 인가고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직권 제외된 자, 5년 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협의인가요?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 협의가 돼야 안 돼? 협의가 안 됐어요? 90일 뒤집어 봐요. 여러분 다는 뒤집어도 다다. 다는 뒤집어도 다죠? 9 뒤집으니까. 여기 4번.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 또는 매도 청구 소송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 만료된 날에 무슨 날부터? 90일이요, 60일이요? 재결 신청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음 날부터 60일. 잘 봐봐요. 손실보상 협의 며칠? 다음 날부터 90일. 다구리.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다음 날 뒤집인가? 다음 날 9 뒤집인가? 60일. 나름 했었는데 지금 나 축축 경미 생략할 수 있다. 입이 축축하네. 자, 여기 공남 기억나세요? 자, 광역도시계획 30일, 도시군 기본계획 30일, 관리청계획 30일, 공남. 정비계획도 30일, 광기, 청관. 그때 30일 이상 공남하고, 자,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면 됩니다. 인가 여부 결정 통보 며칠이요? 30일. 자, 12번 한 문제. 12번. 정비법 요런만 제대로 알고 가도 2개, 3개 풀겠다. 정비법 죽으라고 하고도 2개, 3개밖에 못 맞추고, 한 페이지 조금 더 해도 2개, 3개 맞추고. 아셨죠? 네. 자, 다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몇 개? 하나. 그런데 무엇 공유는? 토지 공유는 1. 토지 공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달리 공급할 수 있다. 다시 1세대 1주택. 한 사람이 여러 가지도 하나. 공유해도 하나. 토지 공유는 조례가 정하면 달리 공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2개 공급할 수 있나요? 몇 주택이요? 2개. 대표적인 게 뭐 재개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시 뉴스에 요즘에 1+1을 선호한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 1+1. 앞으로는 계속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밖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포기됐던 게 다시 다 살아날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여기 뭐 넣었어요? 가격 또는 뭐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가격이나 면적 기준으로 몇 개 줄 수 있다? 2개. 그중 하나는 60 이하, 전매 제한 3년. 그러니까 A라는 친구와 권리가액이 3억, B라는 친구와 권리가액이 13억. A도 분양권 하나, B도 분양권 하나. 말이 안 되죠?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정관이나 규약에 정하고 있어야 돼요. 정관에서 조합의 운영회칙에서 야, 우리 동네는 10억 이상이면 분양권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정해야 1+1을 주는 거지. 그 동네 아파트가 공급하는 게 최저가 90, 80이에요. 최저가 얼마야? 그러면 2개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2개 줄 생각이 있을 때는 60점부터 이하짜리 공급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59를.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 정관, 우리가 그냥 정관 규약을 안 보고도 이 동네는 무조건 몇 개만 주는 동네다. 60 이하의 공급주택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만 줄 생각인 거예요, 이 동네는. 그때 이제 A는 3억, B는 13억인데 둘 다 하나 주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억 이상이면 몇 개 주기로 정관에 정했으면 2개. A는 몇 개? 하나. 신청 하나 주죠. B는 신청한 거 하나에 덤을 하나 주나요? 그 덤이 얼마 이야? 그리고 전매자 몇 년? 3년. 이런 말이요 이게. 됐나요? 자, 3번과 4번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3, 4번 한 문제 사례로 나오고 할 테니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얘는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나요? 수도권에. 얘는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나요? 안에서는 몇 개까지? 3개. 밖에서는 수만큼. 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잖아요. 원칙 몇 개 돼버린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원칙 몇 개요? 하나.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면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하면 몇 개까지? 3개. 밖에서는 수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와 관련 없는 근로자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는 과밀억제권역 아니든 밖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줘요? 수만큼. 무조건 뭐라고요? 수만큼. 이렇게. 13번째 정비사업비 예치입니다. 자, 이 정비사업비 예치는 재개발 사업만 예치하거든요. 몇 프로 보면서? 20%. 자, 왜 재개발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재건축은 예치 안 하죠. 재개발은요, 상가 만드나요? 공장 만드나요? 주택 만드나요? 이 주택 만들면 무슨 법 적용할까요? 주택법. 주택법에는 보증제도 있나요? 깔끔하게 끝나죠? 근데 상가 공장은 뭘 적용하죠? 보증제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시행자가 누구예요? 노무자자인가요? 그러면 민간이 재개발 사업에 상가 공장 재개발하다가 보증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나 못해, 배째 그래요. 뗄 수가 없지. 어떻게 있어? 보증이 없는데. 책임질 소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몇 프로 예치하는 거예요. 아, 이거 생각해서 있다 그런 거야 지금. 잘했어. 그래서 여기만 재개발만 20% 예치가 뭐냐면 보증금 성격의 20%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받아들일 때가 우리가 됐지 않나요? 이제 건축법, 주택법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이거 됐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예치금 반환입니다. 20% 예치. 기억하세요? 20% 기억하시고. 자, 소오멸시효 몇 년? 5년. 청산금을 지급할 권리나 소유권 이전 고실에 무슨 납부터? 다음 납부터 5년간 행사되면 시효를 소멸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소오멸시효 5년, 이자 2년이었는데 오늘은 다음 납부터 5년이에요. 여기 정비법은. 다음 날 빼고 틀리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다음 납부터 5년이 정확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거든요. 다음 납부터 5년은 정비법만 다음 날. 정다워. 정비법만 다음 날. 다른 것은 다음 날이 없어요. 아셨죠? 예. 이제 마지막 왔네, 농지법.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두 문제 중에서 여기서 한 개는 나오겠죠? 농지법 뭘 봐도 한 개는 나와야 되니까. 뭘 봐도 한 개는 나와야죠. 자, 일단 농지의 용어점입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농지인가요? 이런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가지고 판단하죠. 자,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할지라도 잡종지를 할지라도 임야는 제외고, 임야는 뭔지 돼도 임야, 전용이 없으면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나머지는 이용 현황을 가지고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식물 재배지를 이용합니다. 잡종지의 농사지예요. 잡종지에 뭐 한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농지란 거죠. 잡종지의 농사지면 뭐라고요? 농지. 몇 년 미만인 토지. 근데 그 기간이 농지 단위다. 잡종지에 농사지면 그냥 농지에 안 따져요. 잡종지에 농사지면 농지인데 그게 기간이 나와요. 2년이다. 농지도 아니다. 3년이면 농지. 기다 그러지 말고 4년도 농지. 맞나요? 근데 전답 과수원이 있죠. 여기다 6개월 농사 지었어요. 농지다 아니다? 농지이다. 기간 안 따진 거죠.
전답 과수는 왜일 때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이제 농지소유 상한. 농지소유 상한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받았네요. 상속받는데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얼마까지? 만. 상속인이 농업 경영을 하면 농사를 지면 요게 시험지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상속인이 농사 지면 무제한. 왜 무제한이죠? 농업인이니까. 자, 따라서요. 농업인. 써놓으세요. 농업법인. 국가. 지자체. 무제한 소유. 뭐라고요? 무제한 소유.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자체 어떻게 해요? 무제한 소유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다시 상속 그러면 우리가 약속 대사가 뭐 해요 하는 거였죠? 자, 상속이요? 농사 지어요? 무제한. 농사 안 지면? 농사 안 지면 얼마요? 1만.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했나요?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했죠? 이농을 영어로 하면 뭐라 했죠? 고시티. 뭔 팔고요? 고시티래. 따라서 해봐. 도시로 가다. 영어를 그렇게 못해? 그냥 가, 팔고 가. 그래서 팔고시티지. 팔 때 얼마에 팔아? 10,000원. 오고시티요? 팔고시티요? 지가 오고 싶다고 온다 못 온다? 요놈이 5년 하고 나왔어 이렇게. 팔고시티. 주말농장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해서 1,000 미만이었나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시구 읍면장 몇 명? 며칠? 4일. 여러분, 면장은 알아야 면장을 해요. 근데 뭘 알아야 면장하죠? 그렇지, 그렇지. 농취증을 알아야 면장을 하죠. 면장은 농취증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시구 읍면장 몇 명? 4명. 며칠에 발급? 4일 내. 그런데 농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더랍니다. 그럼 농취증 발급할 때 며칠? 2일. 제일 시험제 많이 나온 거 농취증 관련해서 주말농장,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농장,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농취증을 며칠 만에 받아요? 이틀. 농사계획서 필요 없죠. 농업인이 아니니까. 여기 주말에 주말농장 보이나요? 전용허가, 전용신고 보이나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주말농장 농취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전용허가 받아요. 전용신고 받아요. 며칠 만에 받아요? 2일. 갑자기 농업인 농취증 받아요, 안 받아요? 농취증 받아요. 며칠? 4일. 농업계획서 작성해요. 농업법인은 농취증 받아요, 안 받아요? 농취증 받아요. 며칠? 4일. 농업법인의 합병은 왜 안 받아요? 이미 언제까지 이미 있으니까. 자, 따라서 해봐. 포괄승계. 언제쯤 이 단어가 나올까? 포괄승계, 상속도 포괄승계. 소군이 있어서 웃고 있고 지금. 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은 안 받죠? 농지조정 협의도 안 받습니다. 허가 신고만 받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목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받았나요? 처벌규정 5학년. 거기다 메모 하나 하실래요?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간 보존 의무. 농업경영계획서 보존 의무 몇 년? 10년. 농업경영계획서 보존 몇 년이에요? 10년. 농업경영계획서. 개정사인데 빼먹었네. 자, 농업경영에서 보존 몇 년이요? 10년. 농업경영에서 보존 몇 년? 10년. 농업경영에서 보존 10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농지소유사항과 농취증이면 한 문제 푸는 거고. 자, 이제 농지처분 의무 나오는데요. 6번은, 자,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득했는데, 목적 사업에 이용을 해요, 안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공직 취임이다, 치약이다, 징집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가요?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몇 년 내 처분해야 되죠? 1년 이내 처분해야 되죠? 이렇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처분하라고 처분 통지 오나요? 처분 통지는 자, 의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대상 농지는 무엇입니다. 의무 기간은 1년에서 언제까지고 대상 농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처분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처분. 명령. 몇 개월에 처분하라고? 6개월. 여기서 이제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잖아요. 처분을 못했다. 그 다음에 안 했다. 못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인정되는 게 매수 청구예요. 무슨 청구요? 그때 가격이요? 공시지가. 이보다 낮은 실제 거래가처럼 낮은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안 했다 그러면 가는 게요? 이행 강제금. 1년에 몇 회씩? 1회씩. 1년에 몇 회씩이요? 1회씩. 몇 프로? 20%.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로 부과했나요? 기억나세요? 자, 이때 매도 청구, 시가, 공시지가, 농지법 79번, 80번 가면 나올 똥. 농지법이 79번, 80번 문제잖아요. 알았어. 처분 명령 받고 처분 못하면 뭐 매수 청구 시 공시지가. 나머지 감정가격. 이제 여기서 마지막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 2개 이상 맞춰야 되니까 시험장에서. 6번 1년 내 처분해야 되나요? 7번 처분 명령 받았나요? 몇 개월에 처분하러 명령 받았어요? 6개월. 그때 처분 명령을 이행했다 안 했다? 아니하면 매년 몇 회씩? 1회씩 이행 간격을 부과했나요? 토지가액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뭘 부과해요? 이행 강제금. 8번 처분 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답니다. 몇 년간? 3년간. 처분 명령을 뭐라고요? 유예. 시장원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에 처분한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의무기간 내에 처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농지를 근데 그자가 자기 농업계에 이용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라 하면 성실경자. 갑자기 농사를 열심히 져요. 요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놈이 아직 명령은 안 나왔죠? 요 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자기 농업계에 이용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와요. 시장님 나 좀 봐주세요. 열심히 농사 짓게요.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거 팔아주세요.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자 처분 의무기간이 지났던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 유예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이요? 3년간. 처분 명령 유예한데 몇 년이요? 3년. 자, 의무기한 지나고 아직 처분을 못했고 성실경작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3년 기억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불만 있으면 며칠 내 이의 제기하시고 30일. 대리 경작자 지정이요, 지정 예고예요. 예고에 대해 이의 신청은 며칠? 10일. 여러분 대리 경작자 지정이요, 지정 예고예요. 옛날에 이걸로 참 많이 냈는데 지정이 아니고 예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이란 것은 씨를 뿌린 자가 거두게 돼 있어요. 소유권은 씨를 뿌린 자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씨 뿌리면 책임져야 돼. 사람도 씨 뿌리면 책임져야 되죠. 농작물도 씨 뿌리면 책임지랍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지정이요, 지정 예고예요. 아직 씨앗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리기 전이에요.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지 지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소유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그래서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 10일 내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죠. 정함이 없으면 3년. 요거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몇 개월 내 사용료로 납부합니다. 몇 개월이요? 수확량의 몇 프로요? 10%를 몇 개월 내? 2개월 내 사용료 납부. 10%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가로놓기. 벌써 3번 나왔습니다. 10%. 자, 임대차 기간, 요게 좀 개정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자, 여기 읽어봐요. 임대차 몇 자? 그래서 몇 년? 3년. 농지 이모작을 위하여 이모작 할 때는 몇 개월? 8개월. 동그라미 몇 개? 이모작. 동그라미 2개 8개월. 단기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이모작 8개월. 다년생 식물 재배하려고 합니다. 뭘 재배해요? 다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 몇 자? 몇 년 이상? 아니, 사과나무, 뽕나무, 과수, 배나무를 심었는데 당장 한 3년짜리 해버리면 이제 좀 키워서 열매 맺히려고 하니까 뽑아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은 몇 년이에요? 5년. 이게 추가된 거 아시죠? 자, 다시 임대차 세자 몇 년? 이모자 8개월도 가능하고 단기 임대차도 다른 식물은 5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3년, 5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정하지 않았는데 정하지 않으나 3년, 5년보다 짧아요. 그럴 때는 3년,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5년보다 짧으면 5년으로. 단순 심을 때는 그 기준까지 넣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농지 전용을 하면 나중에 지목이 바뀌죠. 전용을 하면 5년 이내에 지목이 바뀌잖아요.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타용도, 얘는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뭘 받았어요? 또는 뭐 했어요? 쉬운 예로 신고가 쉬워요. 눈썰매장, 빙어 축제장. 겨울에 잠깐 눈 녹으면 눈썰매장 해요, 못해요? 이게 타용도 일사용 신고예요. 짧은 거 6개월짜리는. 좀 더 길게 하는 게 타용도 일사용 허가. 이렇게 간이 농수 축산용 시설로 쓴답니다. 여기 좀 읽으세요. 간이 농수 축산용 시설로 쓰거나 농산물 간이 처리해서 쓰면 몇 년? 7년. 연장 5년. 타용도 일사용 허가 기간이. 그러면 간이한 농수 축산용 시설로 쓰고 나서 7년 써요. 연장 몇 년도 가능해요? 최장 몇 년 썼어요? 다시 농지로 되돌려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이건.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한다 안 한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뭘 예치한다고요? 농지로 복구시켜야 되니까 복구비를 예치시켜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그때 자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 간이 농산물 간이처에서 간이 보이나요? 간이 몇 년? 7년. 연장 5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대. 읽어봐요. 몇 년? 간이 몇 년? 7년. 연장. 토속 광물 골재 채취인가요? 5년. 연장 몇 년? 3년.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몇 자? 태양에너지 발전소비도 똑같이 5년이에요. 토속 광물 골재처럼. 토속 광물 채취하면 5년이죠.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도 똑같이 뭐예요? 5년인데 여러분 태양에너지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설비가.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그거 5년 쓰면 번전치기 못한대요. 이게 수익률이 한 7%, 8% 나온 거니까 5년 가지고는 안 돼서 5년에 연장을 3년씩 연장해서 1회 몇 년? 똑같이 3년이에요. 근데 몇 년까지 연장? 15년. 5번까지 연장해 주네요. 그 최장 몇 년 써요? 20년. 5년 플러스 15년이니까 그래야 고정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답니다. 태양에너지 발전소비는. 요거 됐나요? 예. 5년 플러스 15년 1회 3년씩.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요 단어 느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눈썰 매장, 지역 축제장 몇 개월? 사용하는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험 측에 신고하면 되네요. 6개월도 길죠? 우리나라 겨울이 6개월이에요? 눈썰 매장이 2달, 3달이면 다 끝나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 못했고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기간 하나 받으죠. 간이 몇 년? 7년. 나머지는 5년? 3년. 태양에너지 발전소비는 5년. 플러스 최장 몇 년까지? 15년. 전체 합해서 20년. 자, 그 다음에 15는 뭐냐면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만큼이, 자, 읽어요. 농업, 진흥,
구역. 요만큼 농업, 보호, 구역. 둘 중에 누가 좋은 거? 힌트 줄게. 누가 좋은 거? 보호. 얘는 경지정리가 돼서 평생 농사져야 되죠? 그때 지능구역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요 면적 전체에 대해서 전체 다 누구 적용한다? 보호구역. 전체 다 누구 적용해요? 보호구역을 적용합니다. 근데 지능구역이 330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했답니다. 각각. 초과면 각각. 다시 16번은 뭐냐면요.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거 좀 틀려요. 여기는 농업, 지능, 뭐죠? 지역. 여러분 지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개 다음에 이름이 뭐죠? 농업, 지능, 지역. 누가 더 큰 단어예요? 지역. 그 아래 구역이 있죠?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있고 여기가 그 외 지역, 뭐 관리지역이더라.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은 요 진흥지역 적용한다 안 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게 뭐죠? 농업진흥지역이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 외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330 초과하면요? 각각. 뭐라고요? 각각. 자, 15, 16 그만 째려보시고 결론 내드릴게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15, 16에 여기 지능 보이나요? 예? 농업지능이니까 농사져야 되죠? 여기 지능 보인가요? 지능자 보이고 330 이하면 걔 무시. 절대 지능 적용 안 해. 그 옆에 거 적용해요. 다시요. 지능자 보이고 따라서요. 왜 안 해요? 지능자 보이고 330 이하면 지능 걔 무시. 지능 걔 무시. 330을 초과하면 각각. 됐나요? 17번. 농지 보전 부담금은 자 읽어봐요.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전용 의제, 전용일 때만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를 납부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내는 거죠. 그런데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도 과거에는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에다 틀린 것 하면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납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농지를 전용했을 때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부담금은 자 이렇게 몇 프로? 30%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게 100일 좀 넘게 남았죠. 저기 보니까 104일 남은 또 됐는데 자 충분한 시간이죠. 단지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 운전면허 시험인 줄 알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코 껴가지고 지금도 계속 끼어있잖아 지금. 그런 거 가면 그냥 자격증 따갈 수 있게 마지막 과정에 한번 몰아치기 해서 지금부터 이제 벼락치기 시작하면 돼요. 에? 시간은 충분한데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늘부터 한다. 공법도 한다 안 한다? 공법도 한다. 그 다음에 요 숫자 정리 특강은 자꾸 요 내용들은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꾸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형님들 때문에 일부러 크게 했어요. B4로. 원래 이게 A4가 맞죠?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고 자 합격 축하드립니다. 요거 써오려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